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좀 전에 그 아침에 보도되었던 벤츠 운전사, 이 사람이 공범 아니냐라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수사 진행 중인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글쎄나, 야, 이거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민주당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자,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를 않을까요? 자, 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대진년, 뭐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진짜 대학생인지 아닌지 모르는 존재들이죠. 대통령실에 침입을 일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18명을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경호처, 경비단, 군경이 총 출동해서 겨우 진압을 했고 전술 차량까지 동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년 회원들 대통령실 내부에 침입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년 소속 사람들이 이게 대학생이라고 주장하는데 진짜 대학생인지 아닌지 확인된 거 없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용산 대통령실 내부로 난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입구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던 대학생 18명이 집시법, 미신고 집회 위반 그리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들에 따르면은 이들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위 대진연의 회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8명 가운데 8명은 대통령실 외곽 경비 인원을 뚫고 대통령실 청사 부지 내부로 난입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내부는요, 외부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출입증 소지자만 대통령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홍철기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보기는 해요. 용산에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경찰 관계자, 대진년 회원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 차량 검문소를 통해 청사 쪽으로 난입했다면서 처음에는 4명이 난입했다가 나중에 4명이 추가로 난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진년 회원들은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101 경비단, 군사경찰 수십 명에 의해 겨우 진압이 된 뒤에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기로 무장한 소형 전술 차량 한 대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청사 난입을 시도한 대진년 회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옛 국방부 청사 건물 바로 앞에 도로까지 침입했지만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대진년 회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난리를 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입구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던 나머지 인원들도 순차적으로 체포됐습니다. 12명이 남자, 6명이 여자였는데요. 여자 회원들은 체포 과정에서 여경을 데려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참 미국 같으면은 그런 거 없죠. 누가 백악관을 갖다가 침입하려고 한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여자니까 여경 데려와. 참 이거는 가짜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지난 오후 1시 20분쯤에 소동이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대진년 회원들을 전원다 용산서로 연행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뉴델리의 사진이 나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여경들이죠. 여경들이 지금 몇 명이 한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는 겁니까? 이게 낭비예요. 여경 남경이 어딨어요. 그냥 대통령실 침입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냥 작사를 내버려야죠. 자, 그 상황에서 또 끌고 가는 거, 이번에는 남경들이 끌고 가는 게 가운데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중앙 부위에 잘 보시면은 끌고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걸 연자 시위한다고 여경 데려와, 여경 데려와 외치던 그 여성 대진년 멤버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무기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은 전향하기 전에는 내보내주면 안 돼요. 전향서 다 써야 되고요. 삼천교육도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삼천교육대 다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들 그냥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삼시세끼 다 먹고 무슨 뭐 탕수육에 육아에 뭐 진짜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먹잖아요, 깜빵 가면. 그렇게 아니라 그냥 반합에다가 강냉이 섞어가지고 밥만 줘야 됩니다. 뭐 좀 소금 조금 뿌릴까요? 그 정도 하고 삼천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아유,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애들 구속영장 발부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로 치면은 청와대에 침입자잖아요. 그러면은 볼 게 뭐 있어요. 그냥 청와대 경호대에서 그 경호팀에서 쏴야죠. 자, 그런데 이제 메인 뭐 얘들은 어쨌든 지금 잡혀 들어갔으니까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이재명 테러 사건의 공범 여부를 엄정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들 아시듯이 CCTV에 벤츠, 회색 벤츠에서 그걸 그 범인을 내려준 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테러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권칠승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테러 사건의 피의자인 김 씨가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면서 해당 차량은 김 씨를 숙소에 내려주고 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경찰이 피의자가 공범이었고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모텔까지 데려다준 차량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드러남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의 신원과 김 씨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범행 전날 이재명 습격범에 차를 태워준 사람은 이재명 지지자였고 참고인 조사 이미 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김모 씨를 범행 전날 회색 벤츠로 태워준 이재명의 지지자를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차주는 일단 경찰에서는 단순히 이재명의 지지자일 뿐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는데요. 자, 팩트는 이거예요.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민주당 당원이고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벤츠를 태워준 사람도 이재명 지지자라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저게 죄인인지 범인인지 공범을 지금 찾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태워준 사람도 민주당 지지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민주당은 뭐 해도 똥볼 차는 모양새가 되죠. 뭘 해도 헛발질이죠. 이상한, 저는 딱 더 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수사하라고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은 이 김 씨는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서 오후에 가덕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km 떨어진 경남 창원 용원동의 모텔에 투숙했는데 이곳에 도착할 때 이재명의 지지자의 외제차에서 벤츠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처음 만난 이재명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건데요. 처음 만난 사람이 차도 태워주고, 그죠? 충남 아산 출신의 김 씨가 부산 지리의 어두운 상황에서 이재명을 응원하러 온 다른 지지자를 만나 차를 얻어 탔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김 씨는 택시를 타고 가덕도 대항전망대로 가서 지지자로 행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차주를 불러서 조사를 끝냈다면서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주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아직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계속 수사를 아직도 원하십니까? 이재명 지지자라는데? 야, 어쩔 수 없죠. 진실을 밝혀야죠. 경찰도 뭐 공범 여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과연 이재명의 지지자라는 자가 그 민주당원인 범인과 더불어서 무슨 대화를 나눴었는지, 언제부터 알던 사이인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막 차 태워줄 수 있습니까? 그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나 태워주면 안 돼요. 저야 촬영하다 보면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타이밍 안 맞고 그럴 때 차들 태워주시기도 하고, 오토바이도 태워주시고, 트럭도 태워주시고, 경운기도 태워주시고, 별의별 거 다 태워주십니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이 파란 옷 입고 왕관 쓰고 있는데 태워주겠습니까? 자, 계속 수사를 해서 과연 민주당, 그리고 전날 민주당 지지자라는 사람은 또 거기서 왜 왔을까요? 또 거기에. 이상하죠. 예. 이러나 저러나 이상해요. 아니, 밤에, 전날 오후에 거기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모텔촌까지 창원까지 가가지고 내려다주고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얘기가 되냐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그 소위 말하는 똥볼이 지금 연달아 차지고 있거든요. 시작할 때 그 부산대병원까지 헬기로 태워다 줬더니 난 서울대 갈래.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타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산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더니 범인 잡겠다고 공범이 있다고 권칠승이가 난리를 쳤더니 민주당 지지자랍니다. 자, 어쨌든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오전 중에는 또 여론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내일 오전 중에 아침 내일은 또 일요일이니까 그런데 내일 모레 오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점점 더 커져서 월요일 오전이면은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왠지 그런 그동안 많이 봤잖아요. 우리 척하면 척이지 않습니까? 그죠? 월요일 오전이나 조간신문에 쫙 깔릴 것 같아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무소속 의원을 만나서 함께 해달라라며 입당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숙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을 끕니까? 그냥 빨리 결정을 내리면 되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나 입당을 제안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시간가량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면 많이 모여서 함께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이상민 의원에게 저와 같이 가달라고,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상당 부분 한동훈 위원장과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이상민 의원,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숙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전 유성을 친명에서는 원래 이경희가 나오려고 하다가 완전히 망했죠. 지금 본인이 나오기 위해서 대리기사 9,700여 개의 대리업체를 다 찾아서라도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대리기사를 불러준 사람을 찾으면 되지 왜 대리기사를 자기가 직접 찾으려고 합니까? 예. 앞뒤 얘기가 안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또 듣기로는 유성을에서 워낙 이상민 의원이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나오면요, 예, 뭐 볼 거 없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오늘 만남에 앞서서 며칠 전에도 새해 인사 겸 한동훈 위원장과 문자를 받고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때 만난 인연을 계기로 소통을 이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의 목표 비전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선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나라 정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실 것이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있더라도 잘 견뎌주시고 해주십사.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청도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관록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정치인이시고 여러 경험과 방향에 대해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제가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은 생각일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은 당에 힘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상민 의원 쪽에서는 뭐 당연히 국민의힘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의기투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진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상민 의원의 말에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은 보수고 우파입니다. 과거 민주당과 달리 지금의 민주당보다는 우리가 더 진보적입니다. 라면서 보수 우파 정당의 핵심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인데 우리의 정책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상민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여기저기 이렇게 간을 보는 듯 하지만은 결국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준석이네 당이요? 거기 현역 의원이 없어요. 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낙연 당이요? 언제 생길지를 몰라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재명 사건 때문에 잘못하면은 신당 창당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간만 늦어집니다. 양양자 당이요? 금태섭 당이요? 에이, 영양가 없게 왜 그럽니까? 이상민 의원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하려면 국민의힘밖에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으니까요.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진년 오늘 대통령실에 침입을 했었는데요. 이거 소형 전술 차량까지 총기를 갖추고 출동을 시키게끔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자들 이번에는 훈방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전원 다 구속 수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면은 진짜 삼천교육대를 부활시켜서라도 끝장을 봐야 됩니다. 민주당 말 잘했습니다. 공범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지금 벤츠 운전자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라는 점이 드러났으니까요.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진실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범인과 그리고 지지자로 알려진 벤츠 운전사 무슨 관계인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밝혀지면 답이 나옵니다.